미국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진짜쌤, 레알쌤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상품 중에 이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픽스 몰게지와 어저스터블 몰게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게 되시면 집을 사실 때 어떤 상품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시기 좀 쉬울 것 같아서요. 모기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monthly payment는 원금, 이자, 상환기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집을 살 때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원금이 어느 정도 될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환기간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지만 이 이자 부분은 은행이나 집주인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는 중앙은행,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경제가 안 좋으냐 좋으냐에 따라 이 이자를 바꾸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자를 낮춰서 돈을 좀 빌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쉽게 돈을 빌려서 시장에 돈을 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시장이 너무 뜨겁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들이 많다 싶으면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를 높게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있는 돈이 중앙은행으로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열기가 식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좀 잡거나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때문에 중앙은행은 뭐 은행 편을 들거나 뭐 집주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뭐 실업률이 어떻다든지 고용률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이 은행은 이 이자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은행에게 있어서 이 이자는 회사가 수익을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집주인에게 있어서 이자는 집을 사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픽스로 이자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앞으로 생길 미래에 관련된 수익이 너무 불확실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4.5%라는 이자로 픽스 레이트로 모기지를 받았다고 하면요, 뭐 3년이나 4년 뒤에 이게 6% 아니면 7%로 올랐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로서 수익률을 더 많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라는 이자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익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몰타이제이션에서 그래프를 봤듯이 초반에 내는 이자의 포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초반에 수익을 많이 보장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주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수익을 버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1%의 돈을 빌려와서 집주인에게 4.5%라는 이자로 해서 3.5%라는 그 수익 마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 마진을 자꾸 높게 하려는 성향이 생기게 되겠죠. 앞으로 기대 수익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나 집주인에게 있어서는 이자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3년이나 4년 뒤에 집 산 사람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오르더라도 본인은 불만이 없죠. 다만 집주인에게 있어서는 이자가 내려갔을 때는 불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3년이나 4년 뒤에 3% 이자로 집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집을 산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럴 때는 집주인들이 보통 은행을 바꾸는, 모기지 은행을 바꾸는 리파이낸싱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기지를 얻는 리파이낸싱을 함으로써 이자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비용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은행과 집주인이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자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움직이면 되지 않냐는 거죠. 지금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지만 이자가 오르면 모기지 이자를 더 높이 적용하고 이자가 내려가면 모기지 이자를 좀 낮게 적용하고 함으로써 집주인도 은행도 합리적으로 그 모기지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과 둘째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기 모기지에 대한 마진을 은행도 굳이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미래의 마진이 이미 많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4.5%가 아니라 1%로 나도 마진을 굳이 처음부터 높이려고 하지 않죠. 이런 이득과 손해의 서로의 합의점을 찾은 게 바로 ARM, Adjusted Rate Mortgage입니다. 이 Adjusted Rate를 한다는 건 이자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니까 서로에게는 맞는데 한도 끝도 없이 오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과 집주인이 합의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생깁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인덱스. 이 인덱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자를 올리거나 내릴 것이냐 서로 합의해야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그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마진을 은행한테 주고 합의할 것이냐. 요 마진은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1%로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은행은 4%로 나한테 모기지를 줌으로써 이 3%의 마진을 계속 유지한다 하면 이 중앙은행의 이자가 2%로 오르면 난 5%를 낼 거고 3%로 오르면 6%를 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 마진을 얼만큼 줄 건지 이것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갑자기 5%를 올렸다고 하면 내가 그러면 8%를 내야 되느냐? 아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높이 올려도 나는 한 번 바꿀 때 2%라는 걸로 고정을 해버린다.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 한 번 올릴 때 2%씩. 그렇게 이제 바꿀 때마다 캡이라 그래요. 모자를 씌워서 한계를 정해주는 걸. 체인징 캡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1년마다 이자를 바꾸고요. 그리고 그 1년에 바꿀 때마다 2% 이상은 안 바꾼다. 라는 식으로 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12%, 13% 이런 식으로 이자를 올렸을 때 모기지 이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4%로 하고 아무리 이자가 높이 올라가더라도 라이프타임 캡은 뭐 예를 들면 10% 이상으로는 안 올린다 하고 10%로 고정을 해 놓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어저스터블 모기지를 선택함으로써 있는 이득과 그거에 대한 위험을 안전장치를 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이 어저스터블 모기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주인이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요. 30년 픽스 모기지를 해놨는데 이 집에서 30년을 안 살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이사를 하는 그 텀이 5년에서 6년이에요. 아이들 학교 같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이들도 작잖아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크게 되고 공간도 더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한 5년에서 6년마다 내가 집을 이사하게 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30년 모기지를 4.5%라는 이자를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5year, 5년 어저스터블 모기지를 받아서 5년 동안 조금 더 낮은 이자로 내가 좀 윤택하게 사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금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픽스 모기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 페이먼트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금을 빨리 갚는다고 하더라도 기간만 줄어들게 돼요. 페이먼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에서 내가 엑스트라로 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저스터블 모기지를 하게 되면 이자가 바뀌는 순간에 원금을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페이먼트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을 많이 상환하시게 되면 이 이자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워낙 많이 줄어 있으니 페이먼트도 그대로거나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상환에 대한 유용도가 훨씬 암이 좋더라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집주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사실 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계획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시고 방향을 잡아가신다면 똑같은 돈으로도 더 좋은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똑같은 집으로도 페이먼트를 낮춤으로 인해서 훨씬 생활을 윤택하고 편안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외 계획이나 집 사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알게 되시면 조금 더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진짜쌤 레알쌤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